안녕하세요. 또 른수예요. 제가 오늘은 기숙사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기숙사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진지하게 하고 싶어서 대본을 준비해서 지금 시선이 계속 저쪽으로 쏠릴 수가 있어요. 그거 조금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는 기숙사, 다들 로망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3년 전만 해도 친구들과 새벽까지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몰래 방에서 뭐 음식도 나눠 먹고 하는 거를 보면서 되게 로망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쉽게도 그런 기숙사에 대한 로망을 와장창 깨버리려고 합니다. 저는 참고로 올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며 주말에만 집에 올 수 있고 4인 1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숙사에 대한 간략적인 얘기를 풀어드리자면 룸메이트는 원칙적으로 랜덤 배정됩니다. 하지만 사실 1학년 1학기는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랜덤 배치가 되지만 1학년 2학기부터는 조금 편한 친구들과 생활을 선호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룸메이트 구성 용지에 하고 싶은 친구들을 하고 싶은 친구들 이름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사감 선생님들께서 최대한 배려를 해주셔서 원하는 친구들끼리 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기숙사의 장점을 짧게 얘기하자면 외롭지 않다는 점인데 다양한 친구들과 한 방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만큼 뭐 친구들과 같이 맛있는 음식을 몰래 먹기도 하고 새벽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의 가장 큰 단점은 사실 외롭지 않다는 점이에요. 혼자만의 공간이 없어진 만큼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친구들이 기숙사에 어울리지 않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일단 첫째,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한 친구.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한 친구는 샤워할 때만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샤워실에서 대략 한 15분 정도만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 잠깐의 시간을 가질 수는 있는 거지만 샤워실에서도 크게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면에서 가끔 기숙사 생활을 좀 힘들었는데 저는 힘들고 우울한 감정을 울면서 푸는 편이라서 혼자만의 공간이 가끔 필요한데 학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때 울고 싶을 때가 많았었는데 제가 울 수 있는 공간은 그나마 기숙사 방뿐이었고 그것도 룸메들한테 굳이 티내면서 울고 싶지 않아서 저녁 시간에 기숙사에 들어가서 밥을 안 먹고 이불 둘러쓰고 혼자 울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 비참하지만 좀 슬픈 기억이 있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야 돼서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둘째,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기숙사를 추천하지 않아요. 침자, 계자, 화자 들어보셨나요? 이것들은 침대 자습, 캐비넷 자습, 화장실 자습을 줄여서 이르는 말인데 경기예고 기숙사 특성상 기숙사 안에 책상이 없어서 친구들이 새벽까지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캐비넷이나 뭐 침대나 힘든 경우에는 화장실에 가서 자습을 하기도 해요. 이번 연도부터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1층 자습실을 오픈하겠다고는 했지만 아직 계약을 하진 않아서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자습실을 이용해서 자습을 한다고 해도 뭐 다시 방에 들어올 때 왔다 갔다 하는 소리라든지 불빛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낄 룸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어쨌든 조금 눈치 보이고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기숙사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책상이 있는 기숙사 학교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책상이 없다면 그건 조금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
잠에 대해 예민한 친구들에게는 기숙사 학교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소리나 불빛에 예민해서 잠을 잘 못 자는 친구나 잠자리가 바뀌면 불편해서 잠을 잘 못 이루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굳이 기숙사 학교에서 생활을 추천하진 않아요. 이 친구들에게는 기숙사 생활이 굉장히 피곤하게 느껴질 텐데 제가 실제로 겪은 바에 의하면 제 친구들 중에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있긴 했는데 그 친구들은 진짜 하루에 4~5시간 정도 자면서 생활을 하고 그것보다 못 잘 때도 허다했고 물론 이런 친구들은 소수지만 그런 부분에서 힘들어하기도 했고요. 소리나 불빛에 예민한 친구들은 뭐 룸메가 뒤척이는 소리만으로도 잠을 잘 못 이루고 이러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친구들에게는 단체 생활을 요하는 기숙사 생활은 굳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예민하지 않아도 룸메이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다면 같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예민한 친구들은 조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실제로 예민한 스타일은 아니라서 예민한 스타일의 친구를 겪은 경우인데 그런 부분에서 뭐 밤에 잠깐 화장실 갔다 올 때도 눈치 보이기도 했고 그런 이런저런 부분에서 불빛이 새어나갈까봐 좀 불편하기도 했고 눈치 보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친구는 기숙사 학교에 대해서 한 번쯤 더 고민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넷째, 온도에 있어서 예민한 친구들. 이 친구들은 온도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춥고 덥다고 느끼는 선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같이 생활하면 불편함을 느끼게 될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보통 뭐 이불을 더 준비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사용하곤 하는데 극 예민한 친구들은 이불을 준비한다고 해도 추위는 똑같이 느껴지고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다 같이 생활하는 방에서 한 친구에 맞춰서 냉난방을 켜고 끄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좀 많이 예민한 친구들은 기숙사 생활에 있어서 한 번쯤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준비한 4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냄새에 예민한 친구들은 기숙사 생활을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로 저도 되게 후각에 되게 예민해서 제가 직접 느낀 건데 이게 룸메들과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어디서도 맡지 못했던 룸메들의 체취를 제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체취가 조금 안 좋은 냄새로 느껴지는 친구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맡지 못했던 조금 새로운 냄새를 맡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냄새를 맡으면 두통이 오거나 조금 힘든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냄새에 예민하면 조금 한 번쯤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사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와 함께 생활할 때 뭐 바디미스트 이런 거 사거나 해서 되게 우리 방에 이상한 냄새가 나넹 하면서 뿌리기도 했고 했는데 그래서 조금 살만해서 사실 극 예민한 친구들이 아니라면 막 엄청 고민할 필요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벌써 6번째. 6번째로는 친구들과의 생활이 불편한 친구들은 기숙사 학교를 굳이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친구들 앞에서 옷을 갈아입는 게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뭐 생리현상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생활을 하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굳이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그 자기만의 뭔가 아까 얘기했듯이 공간도 없고 뭔가 옷 갈아입는 것도 방에서 공개적으로라고 하면 되게 이상한데 방에서 룸메들 있는 상태로 갈아입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너무너무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조금 본인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거는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잘 뭐 헤쳐나간다 싶으면 상관이 없는 문제라서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 보면은 다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네요. 그래도 뭐 어쨌든 그냥
룸메들과의 생활을 하는 게 불편함을 본인이 좀 크게 느낀다면 그런 부분에서 기숙사를 크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힘든 유형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것들은 저와 제 친구들의 개인적 의견일 뿐 100%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참고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험상 이러면 불편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고 기숙사 학교를 선택할 때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듣고 나는 기숙사 학교 안 맞네, 가지 말아야겠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것만 듣고 나 기숙사 학교에 진짜 너무 적합해 라고 생각해서 기숙사 학교에 대뜸 지원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신중한 고민이 꼭 필요하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만 보고 안 맞는다고 생각해도 막상 생활하면 기숙사가 정말 나에게 너무 잘 맞는 환경일 수도 있으니까 각자 자기 성격과 뭔가 성향에 맞춰서 잘 고민하시기 바래요. 사실 이것 말고도 기숙사에 어울리지 않는 유형들은 더 있기는 한데 이미 대략적인 거는 다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기숙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시든지 아니면 제 인스타로 이렇게 이 인스타로 DM을 넣어주신다면 제가 친절히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학교 다들 신중하게 고민해서 오세요. 지금까지 또른수였습니다. 안녕!